자, 기적의 뇌 사용법에서 스마트하게 기억하기, 기억수로 3단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소 정하기. 언제 한 일이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부엌과 헬스장 등 행위의 장소를 먼저 떠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 암기력 대회에서 8회 우승한 도미니케 오라이어는 이 방법을 10분 활용하여 모든 정보를 장소와 연관하여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름인 탭을 외워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우리 밖의 큰 수도꼭지가 튀어나와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장소만 떠올리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정보의 힌트를 저장하는 곳이 됩니다. 정보 복습하기. 기억수로의 마지막 단계는 정보를 복습하는 것입니다. 특히 3단계에서 만든 연결고리를 복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해하기. 간단히 테스트해 봅시다. 밑에 나열된 문제와 조합을 10초 동안 보고 얼마큼 기억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순서대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 쓰인 문자와 숫자를 말하면 됩니다. 숫자 꽤 어려웠죠. 왜 그럴까요? 이거 문자 조합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빼고 기억하도록 쉽지 않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문자 조합을 10초 동안 암기한 다음에 종이에 암기한 내용을 적어 봅시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IBM 이런 것이 나왔네요. 이번엔 더 쉽게 기억이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지만 이 문자 조합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단계의 전제 조건은 익숙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려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관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은 이해가 그러니까 앞에 뒤에 있는 것은 911 IBM 007 아주 외우기가 좋네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사물과 연관시키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재미는 굉장히 기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을 연관시키면 쉬워집니다. 클릭재미 이리 됐는데 클릭하면 이제 체크하고 젠트는 센터로 보여주고 미는 나를 해주고 뜬틈이 나에게 하이 할리 하이 음절을 쪼개서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기억할 이미지도 함께 연상하면 절대 이 이름을 까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술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기억술은 사실적인 지식을 외우는 데 더 적합합니다. 이것은 이름, 정의, 지리, 정보, 역사적 사건, 화학 정보, 날짜, 수식과 사실 등을 포함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노트 없이 하거나 권력적 게임을 할 때 카드 순서를 외우는 등으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기억하고 싶다면 마인드맵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보의 반복 학습이라. 한 번만 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라면 굉장히 행운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평범할 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기록하는 것은 좋은 방법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가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유일한 방법도 아니며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지만 반복 학습은 학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든 것은 헤빙하우스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40%를 잊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배운 내용의 33%밖에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TG같이 의미 없는 정보를 실험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복 학습은 정보의 장기 기억을 위해서 좋은 전략입니다. 정보를 반복할 때 뇌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보를 복습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세포와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작용을 설명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ell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동시에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한 다발로 묶인다. 정보를 자주 복습할수록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서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될 때에 육조가 걸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조가 되기 전에 반복 학습을 멈추면 신경망이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만큼 강화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외부 단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습 주기. 방금 배운 정보를 즉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로 시험을 봐야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게 됩니다. 시험하러 전날까지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이면 공부한 내용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장기 기억화하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복습합니다. 그렇다면 얼마큼의 주기를 갖고 정보를 복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시험 열흘 전이면 격일로 정보를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약 6개월 이상 그 내용을 기억하고 싶다면 복습의 주기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을 복습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 더 짧은 주기로 복습하다가 차차 주기를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보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복습 주기를 그림 4.5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습을 꽤 자주 해야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조금씩 자주 복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2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 복습할 때 장시간 공부하는 것은 조금씩 자주 복습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10분간 학습 복습하는 것보다 2분씩 5번 복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은 두 방법 모두 10분을 사용한 것이죠. 주기적인 방법은 30분 후에 약 3시간 후에 하루에 한 번,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한 달에 한 번, 매월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공부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복습합니다. 이런 방식의 공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소실된 상태에서 복습하게 되는 것이므로 효과가 적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짧게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그러면 교재를 공부할 때 참고할 복습 주기입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단원당 최대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습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는 복습할 필요가 없다. 자, 교재 반응. 학습에서 읽은 장은 16원이는데 1, 2, 3, 4, 5, 6, 7, 8, 9, 10, 1, 2, 3 반복장 1, 2, 3, 4, 5, 6, 4, 5, 6, 6, 7, 8, 9, 10, 4, 5, 6, 4, 5, 7, 8, 9, 1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반복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왔다 갔다 빙빙 돌면서 꼭 스프링이 굴러가듯이 최고의 복습 방법은 정보를 복습하는 것이 정보가 장기 기억화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복습 방법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만의 복습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정보를 다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억만으로 마인드맵 작성하기, 숙제 완성하기, 반 친구와 토론하기, 주제와 관련된 영화 감상하기, 방금 배운 단어를 훑어보기, 기억술로 복습하기,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반 친구들의 배운 내용을 발표하기,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 만들기, 배운 내용의 요점을 큰 소리로 말하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다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시간 분산시키기. 정보를 복습할 때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정보를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분산시켜서 한 번에 조금씩 정보를 기록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보를 학습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면 공부 분량을 4등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합니다. 한 번에 4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씩 4일을 공부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계획성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울 분량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0분씩 3번 공부하는 것이 선거에 1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20분마다 배운 내용을 가볍게 복습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습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 연습하는 그 기술을 더 빨리 터득할 수 있습니다. 격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몇 분간 쉬어가며 공부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간섭 피하기. 이미 언급했듯이 정보 기록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과목을 공부할 때 먼저 배운 내용과 혼동할 수 있을 만한 과목은 연달아 공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독일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 때에 두 언어가 혼돈이 되어서 두 시험 모두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분산시킵니다. 프랑스어를 배운 다음에 프랑스와 전혀 관계없는 경제학 같은 과목을 공부합니다. 독일어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공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배운 내용과 나중에 배울 내용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나서 잠을 자야 기억이 더 잘 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낮잠도 도움이 됩니다. 자, 질문하기. 공부하면서 왜 이러고 스스로 질문하면 배운 내용이 더 잘 생각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배우고 있는 내용과 연관된 주제를 떠올려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30초 만에 암기를 개선하기. 정말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간단합니다. 얻은 것을 기억하기 전에 30초간의 눈을 좌우로 걸리면 됩니다. 30초간의 이 동작을 반복하면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상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연구자들이 비실험자에게 무작위로 나열한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암기한 단어의 다음에 첫 번째 집단은 눈을 좌우로 30초간 굴렸고 두 번째 집단은 상어로 세 번째 집단은 한 곳을 응시하게 했습니다. 앞서 배운 단어를 골라내는 시험을 했을 때 눈을 좌우로 굴린 집단이 가장 많은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기억의 빈도도 낮았습니다. 부정확한 기억은 본 적이 없는 것을 봤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눈을 좌우로 굴리는 것이 자뇌와 우뇌의 상호작용을 활성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모든 정보, 즉 과거 사건들, 프리젠테이션 할 내용, 기사나 문서, 날짜, 지침, 절차, 이름들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 이름을 소개받고 눈을 굴리는 것은 기억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정보 묶어서 외우기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아래 숫자를 5초 동안에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해 봅시다. 1785, 3355, 9011, 4444. 자, 책의 뒷부분을 읽기 전에 정의 외운 숫자를 적어서 성수를 정확히 읽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외워졌죠? 1785, 3355, 9011. 한 번 더 테스트 봅시다. 아래 숫자를 성수로 외워봅시다. 1984, 884, 2033, 1984년, 8844, 2001, 성성성상. 어떤 숫자 외우기 쉬웠나요? 두 가지 테스트에서 보여주는 숫자의 숫자는 같았지만 두 번째 테스트의 숫자가 더 외우기 쉬웠을 겁니다. 저는 작은 단위로 묶여있는 숫자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뇌의 단기 기억은 동시에 7개의 정보를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7개를 넘기게 되면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글자를 기억하는 것이 7글자만 단기 기억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단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7글자 이상을 기억한 것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본 것처럼 개별적인 숫자를 4개씩 모아서 묶어주면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숫자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외운 양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보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묶은 기법을 사용해서 40개의 이진수를 발행수로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묶음은 앞단원에서 말하는 결집, 해체, 팽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한 번에 7개가 넘는 개념이나 단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토론하기.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게 되면 그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제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한 사실로 갖다 드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능동적으로 처론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때문에 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보를 분류하기. 우리는 정보를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워야 할 단어, 개념 또는 사실이 많다면 그 내용을 범주로 분류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 직업, 도구 또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단어를 외워야 한다면 단어들을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문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적설은 초등학생 때 외운 연상 도구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수학 시간에 연산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문장일 것입니다. Please excuse me, my dear Aunt Sally. 자, 이렇게 멀티 디비전, 어디션, 서브스트랙션, 갈로널선, 뺄셈, 뺄셈에서 각 단어의 머리를 따와서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문장, My very educated mother just served us naked. 생을 공균하는 베너스, 올스, 마스, 주피터, 그다음에 세텀, 우라누스, 넵턴, 이런 것을 순서대로 기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연상 도구는 정보를 구조화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연상 도구를 공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단어의 글자만 따와서 만들거나 문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 또는 문장을 아크로틱 또는 두 문자어라고 합니다. 둘 다 축약어와 비슷하지만은 두 문자어와 축약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문자어에는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축약어는 그 자체가 항상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축약어가 두 문자어는 아니지만 두 문자어 모두 축약어입니다. 두 문자어의 장점은 이미 존재하는 단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없는 단어를 조합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쉽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시각화된 정보는 기억에 잘 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암스테르담 운하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순서대로 배운다고 합시다. 암스테르담 운하는 순서대로 신글입니다.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오면 BKH와 S가 되는데 이 글자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은 하우스, 창고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팩하우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팩하우스를 시각화해서 네오 연결고리를 강화시킵니다.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스테르담 운하를 운항하면서 보드 위에 큰 창고가 있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 창고의 간판의 이름이 팩하우스라고 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올바른 맥락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과의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HDL과 LDL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두 번째는 몸에 해롭습니다. 콜레스테롤의 다른 성질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happy, 그 다음에 LDL은 러울이 형편없다, 무정증이다. 두피를 형성하는 청은, 스칼프, 피부, 스킨 결합저지, 건막, 골막, 이렇게 생선 네 요소의 두 문자는 러블리, 레이디, 라이크, 크레더블, 사랑스럽고, 이런 단어들. 식물과 동물의 분류 체계는 이렇게 킹덤, 폴러, 클래스, 강, 오더, 패밀리과, 제너스, 속, 스페시즈,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연상도구로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퀴즈, 프리퍼, 치즈, 어그, 벤치, 그린, 스피넛. 아이들이 신선한 녹색 시금치보다 치즈를 좋아한다. 치즈, 프리퍼, 치즈, 어그, 프레쉬, 그린, 스피넛. 노세는 무엇의 합공입니까? 노세는 무엇의 격하간 얼룩 머리에 잠는다. 크레이지, 제브라스, 라핑, 잠잔다. 쿠퍼, 아연, 징크, 그 다음에 니켈. 이렇게 노스는 무엇을 합공입니까? 그래서 아크롬에서 크링킹, 제브라스, 랩핑, 쿠퍼, 징, 니켈, 랩핑. 세포 분열 주기를 아십니까? 세포 분열, I propose man,
I propose men are told. 저는 남자들이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문자. 내 신경, 1, 2, 3, 4, 5, 6, 12신경에서 3차 후각 신경, 시각, 눈 돌려 3차 신경, 도르래 신경, 가톨린 신경, 얼굴 신경, 속기 신경, 혀인도 신경, 미주 신경, 더부 신경, 혐의 신경, 신경이 참 이렇게 많네요. 과격한 탄자니아 오렌지가 반고의 굉장히 빛나는 하모와 사과를 교환했다. 오펜시브 오렌지 오브 탄자니아 트레이디드 애플스 포 뱅고스 베리 샤이니 히포. 하모와 사과를 교환했다. 장단점. 문자 기법은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수행합니다. 첫째, 기억하고 싶은 정보의 구조를 더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둘째로, 복잡한 정보를 그림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에도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두 문자로 말이 되는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위에 단어를 추가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 추가된 단어로 인해서 정보를 부족하게 기억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두 문자 이외의 단어를 쓰지 맙시다. 두 번째 단점은 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기억에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5대 부호를 배우기 위해서 홈스라는 두 문자를 사용한다고 취합시다. 홈스는 home, all time, 시간, 스파라이로 만약에 5대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호수 이름의 첫 글자만 이루어진 두 문자원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대호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힌트가 필요합니다. 태양계의 행성을 외우기 위해서 사용한 두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은 적은 양의 정보를 배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긴 내용을 외우는 데는 효과적인 기억수는 따로 있습니다. 럭키 기법 있고 다양한 이런 기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